내가 막걸리를 2병 마셨단 말이야. 그 밖에 가서 팽봉을 30세트 3세트 하고 와서 이제 잠자기 전에 운동을 좀 하고 막걸리 마시고 내 강진이한테 뭐 한마디 하고 자야 되겠어. 오늘은 내가 사실은 뭐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죽지 못해 하는 거다.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지. 그냥 생존 몸부림치는 거야. 우리 나이가 되면 은퇴해서 우리 나이가 되면은 뭐 받아주는 데 없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며 좀 살아야 되는 것 이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몸은 청년이잖아. 읽어온 책들도 많고 축적된 지식의 양이 많아.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서관에서 살았거든. 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내가 쓴 책이 20권이 넘지.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것까지 치면 한 30권, 40권까지 돼. 번역한 거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떤 책을 썼다는 것을 뭐 자랑하고 싶진 않아. 전부 다 가명으로 쓰지. 나의 모든 책은 본명으로 쓴 책은 없다. 전부 다 필명, 가명으로 썼다. 젊을 때는 번역도 했다. 번역서도 썼다. 불교관계 번역서도 했다. 전부 다 가명이다. 내 본명의 이름으로 뭐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 인생이라는 게 일루전이야. 나는 환으로 본단 말이야. 환, 일루전. 우리는 가짜의 삶을 살고 있어. 지금 이 삶은 내가 존재했다는 것, 당신들이 존재했다는 것, 이거 증명할 방법은 아무가 없어. 때리면 아프다. 그 아픔만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아픔 순식간에 사라지잖아. 긴 우주사 속에서 인류사라는 게 얼마 돼? 500페이지 마지막 장에, 어?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한 게 인류사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때때로 살아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길게 볼 때, 전 우주사 속에서 볼 때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런 무상의 도를 만나서 내가 20대 때 사회과학 출판사를 했어. 겨울의 출판사는 뭐 빨갱이 책 만들어내는데야 주체사상 책 찍어내는 거 그거를 하고 단속도 당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빨갱이 책은 주체사상 책은 찍어내지. 단속도 당하고 하면서 출판 인쇄 노조를 만들었어. 출판 인쇄 노조는 이제 그때 옵셋 인쇄가 있었고 마스터 인쇄가 있었고 이런 인쇄 노동자들을 이제 집단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가 교육선전부장을 했거든. 내가 있는 출판사에다가 인쇄 노조 사무실이 같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사실은 출판이 이런 뒤로 빠지고 출판 인쇄 노조 운동이 중심이 돼버리지. 그렇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법성 스님의 알미 해방, 삶의 해방을 읽고 이 책이 나에게 뭔가 질문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때 이철규 사건이 터졌어. 조선 대학에 전라도 광주 조선대학에 이철규가 편집장이었는데 민주조선 편집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논문에 대한 써달라 이게 주체사상 논문을 그 당시 때 87년, 88년, 89년 이런 상황은 젊은 애들 학생운동권 전부 다 뭐 빨개라 주체사상 팔아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전에 주체사상에 대한 걸 이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운동을 했지. 실제 그 당시 때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운동을 했는데 그 북한을 바로 아는 게 아니고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만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가짜 북한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북주의자들이 NL이 뭐냐 하면은 전대협 세대들 지금 한국 진보연대 북한을 거짓 북한을 알고 있어. 가짜 북한, 조작된 북한.
인테리어화된 북한. 근데 북한의 그 껍데기를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진짜 이 지구촌에서는 존재해야 되지 않을 반임금 국가라고. 개돼지들의 국가거든. 내 말이 심스러하면 북한에 가서 어, 남을 탈해서 남탈해서 북한에 이쁘게 해서 살아봐. 그 윤노빈이라든가 1970년대 그 80년 초에 갔지만은 우리나라의 오강남이라든가 수많은 철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북한이 뭐 당군 조선을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하고 반미를 얘기하고 이하니까 되게 자주국이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남노당 숙청 다 당했듯이 권력투기에서 밀려났듯이 남노당이 뭐야? 한국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박은영이 하고 남노당 뭐 정부 몰살시켜버렸잖아. 형편없는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야. 초대소에 들어가지고 북한 저 개성에서 무슨 한민자 소리 방송이나 하고 북한의 김일성대학 교수라고 될 거라고 그래 들어갔지만은 그 젊은 철학도가 이 철학을 하면은 망상이 생기는 거야. 철학은 현실에서 자꾸 검증을 받아야 돼. 현실 그 바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검증을.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결국에는 실용적인 철학, 현실적인 철학이 검증을 받는다고. 내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 가지로 세는데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었나? 뭘 하고 싶었는지 그 주제를 까먹었네. 제자 백과 중에 그 손자 병법. 나는 뭐 친구들이 회사를 하거나 뭐 저 내 딸, 내 자식들이 뭐 해도 이제 손자 병법 뭐 경제학에 대한 책들을 좀 사준다고. 노나라든가 뭐 맹자라든가 우리 중국 고전은 뭐야? 변하지 않는 말이야. 옛 사람들이 그 경주의적인 사회 역사 속에서 나온 경주의적인 말로 정말 뼈대가 있는 말. 언제든 세월이 흘러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인간에게 모든 정치, 경제, 삶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 인류 사회에.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 고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좀 부실해. 경박해지고 천박해지지. 그래서 고전의 훈련을 많이 하라. 근데 내 주변에 고전을 읽는 애들이 없다. 오로지 나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초중 그 자유교양반이 있었거든. 자유교양반 하다 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고전을 많이 읽었고, 특히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집을 나가서 독서실에 살면서 독서실 도서관 학교 세 군데 오면서 도서관 살았고, 지금도 뭐 도서관 학파제 도서관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년 퇴직하고 도서관에서 살고 있는데, 도서관에 사는 이유는 돈을 가장 적게 써. 돈도 없고 돈 없을 때는 돈을 가장 적게 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달리기하고 운동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글 쓰고 요거 다야. 네 가지 하는 게. 젊은 나이에 내가 외국에 여행을 많이 다녀봤어. 미국, 일본, 유럽, 중부 유럽, 남부 유럽, 북부 유럽. 친구가 있어서 뭐 캐나다, 호주도 가보고, 동아시아도 다녀보고, 중국도 가보고 여러 군데 이래 가봤는데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 그건 분명해. 뭐 여행한 사람들은 느낄 거야. 자, 오늘 손자를 공부해 볼까? 왜 손자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살고 정직하게 인간이 뭔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야?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좀 손자를 공부를 해야 돼. 손주 이름은 손부제. 춘추 전국시대 전략가인데 춘추 전국시대 군사야. 군사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옛날엔 군사는 문사 다 같은 거라 생각하대. 춘추 전국시대 이제 전략가인데 이거를 이 손자라 하는 것은 이제 자가 붙었다는 하나의 학파 스쿨을 형성했다는 거야. 이름은 손무고 순우라 그래. 중국말로 순우. 이제 손자병법을 지었는데 자, 손무가 그 기록된 사서는 사마천 사기에
또 오나라 월나라 흥망사를 다룬 5월 춘추가 있고 거기도 나오고 손부선조와 그의 자손에 대하여 기록한 그 신당서가 주요한 기록이 있어. 신당서에 이런 문헌에 기록한 이제 손무생에는 이와 같은데 약간의 그 논쟁이 있지. 그 저 조상은 진나라 왕족이야. 진나라 왕족으로 본래 성이 이제 규성. 기원 지금부터 이 사람 627년 공자만이 그 제나라에 망명하고 정착했을 때 전시로 이름을 바꿔서 100년 동안 전시 일족이 번성했는데 손무조부인 전스가 원래가 전스였다는 거야. 전시가 손씨가 된 건데 전스가 땅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면서 손이라는 씨를 받은 거야. 중국 황제에서 이제 손씨라는 그걸 받았지. 옛날에 뭐 성이라는 것이 왕이 성을 정해준다. 그래 받는 거야. 이 이제 손무 조상도 그랬듯이 이제 제나라에 살았으나 손무가 장성했을 때는 제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서나 춘추전국 시대란 말이야. 아버지 손빈과 함께 이제 전국을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 손무는 이제 가족들끼리 다 강남 지방 오나라로 가가지고 오나라 재상 이제 오자스를 알게 됐거든. 손무는 그 오나라 수도 근처 상간에 직가하면서 손자병법 13권을 저술하는 거야. 인생 여정이 많아다 보면 전쟁 속에서 겪다 보면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기원전 515년 이제 오자서의 추천으로 오나라 왕 합려 그 오나라 왕 합리의 초청을 받아서 오나라의 군사 우리가 말 참모 총장 육군 그 원수가 되는 거지. 군권을 장악한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려면은 뭐 싸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론가 해야 돼. 전략가. 전투와 큰배 전투와 워 게임은 다르잖아. 전쟁이라는 것은 전략이 중요한 거야. 보급도 중요하고 심리전도 중요하고 정치적 상황도 중요하고 어떤 목적,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도 중요하고 의지적인 측면 이런 것이 강하다고. 전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마 가난한 나라에 뭐 저거 석유를 빼뜨려야 되겠다 해서 그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부하들을 전부 다 설득을 시켜야 돼.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할 때 이 전쟁이 성공하는 거야. 사실 그 뭐 민주당의 그 이명박 제대들의 그 30번에 되는 그 탄핵도 잘못된 거지만은 사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참 뜬금없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지만은 그때도 뜬금없는 거였고 문제 해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헌법의 그 대통령 권한이 비상계엄은 그 권한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그래 하면 안 되는 것이. 실제 그 우리 사회에 대화가 없어. 동서간에 대화가 없고 남북간에 대화가 없고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 서로가 적이 돼. 그러면 백성만 불쌍하지?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잖아. 그래서 그런 사태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손자병법이라든가 당태종이 있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오자서 추천으로 합려의 초빙을 받아서 오나라의 그 장군이 되는 거야. 합려가 이제 손무의 그 용병술을 실험하고자 하여서 손무의 병법 18편을 모두 읽었지만은 이제 궁리가 조금이라도 군의 지위를 따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손무가 성공했는 거야. 궁리 18명을 이제 내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그래 궁예들은 훈련에 안 따르지. 장난 같잖아. 열중시어 차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무는 군령을 내리기 위해서 군령은 이제 왕명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가는 궁예를 뽑아서 대장으로 삼고 궁예를 대장으로 삼고 궁예가 이제 커맨드가 돼가지고 야 너들끼리 그 군사훈련 해봐.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게 해놨던 거야. 그래서 궁예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이 일로 해서 합려는 이제 기분이 상했고 손무는 그 합려를 낮게 평가했지만은 이후 합려가 이제 손무를 중용해가지고 이제 상장물을 삼은 거야. 이 여자들도 이게 그 군대 가기 하면 잘해. 자존심도 있고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나온 여자들수록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직원은 못 살아 얘네들. 내가 옛날에 대학 나와서 애들 연극을 가르쳐 봤거든.
학벌이 좋은 애들 이놈들은 공부를 지가 좀 잘했다는 이유로 학벌이 좋다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잖아. 그 얘네들은 내가 뭐 핀잔을 주면은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은 또 쓰고 지적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해. 근데 뭐 이상한 대학 있잖아. 뭐 중앙대나 뭐 한양대나 이 정도 수준 되는 애들은 뭐 서울대 연고대 애들은 지적하면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 그래서 증명을 해줘. 근데 그거보다 약간 이제 레벨이 낮은 대학의 애들은 피식 뭐 지가 뭔데 뭐 나를 지적해 이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연기가 늘지를 않아. 이런 게 있어요. 성실성과 불성실의 문제. 어떤 하나의 그 선생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자기 운명과 자기의 학교 성적을 결정하는 거라고.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뜰바한 대학의 애들 가가지고 연극지도 하면은 이거 창조적인 거 안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무엇이냐 이 손자병법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손자병법이 뭐 짧고 두껍지도 않아. 뭐 한자로 하면은 좀 짧지만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손자병법은 시계야. 시계. 그 떼시자를 계산하는 거. 자, 작전은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모사를 해야 돼. 공격을 꾸미는 거. 군의 그 형세, 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그 지세는 어떤지, 형세는 뭐 힘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실망스러운 상태인지 이런 것도 음, 허실은 이제 그 허허실실이라고 해가지고 어, 없는 듯이 있어 보이고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는 일부러 허하게 해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군쟁, 허실 그 구변이 있고 행군이 있어. 군대에서는 행군이 가장 중요하겠지. 지형. 사실은 이 아무리 용감한 장군보다도 어떤 지형에 위치해 있느냐. 우리가 싸움할 때도 그렇잖아.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아래 사람. 물론 발로 좀 밟으면 되니까. 음? 구지, 화공도 중요하겠지. 용간 이런 거 뭐 간첩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자, 결국에는 손자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뭐야? 이건 속임수라는 거야.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힘에서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국가의 멸망을 하느냐 다시 나아가느냐 이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시계편에 있어. 그리고 전쟁은 속임수야. 속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전쟁의 세계는 참 더러워. 자, 고대 중국 병법서에서 동양에서 가장 위상이 높던 병법서가 무경칠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병서가 이제 무경칠서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자 병법이야. 어? 그런데 이런 병법서 중에서 특히 공세와 세력 확대에 중점을 뒀고 이제 수성전을 중점적으로 다룬 묵자와는 이제 대비가 되지. 묵자는 이게 방어전을 잘한다고. 우리가 또 묵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묵공을 좋아하고 뭐 나보고 묵공이라는 얘기를 해. 방어전을 내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 춘추시대 오왕 합렬을 섬기던 그 손무의 저작이 이제 이게 손자가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 13편으로 저술됐으나 전국시대를 거쳐서 이제 강국약이 유폐되고 필사되면서 또 서한 초기 한무제 한성제 시대의 선진시대의 대대적인 문인은 이제 수직 감수 목록화 이루어지는 시기의 유향이 그 유양이라는 유학자가 82편으로 이제 오자병법 손자병법인데 오손자병법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래 이것을 이제 삼국시대 조조가 다시 세권을 13편으로 한 권에다가 4편 정도 13편으로 정리해서 산란 문정을 쳐내고 이제 주소를 달아서 손자 약해를 저술하고 이건 이제 보통 위무주 손자라 그래. 위나라 왕이 그자. 어? 조조가 위나라 왕이가 그래 위무가 주석한 손자다. 위무주 손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 조조의 주석부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이제 체계와 기술이 탁월해서 등장과 동시에 이전에 존재했던 주석부는 더 이상 읽히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그 조조가 전쟁을 잘했잖아. 전쟁을 직접 해본 사람이 다시 이제 쓴 거지. 조조 이외에도 많은 주석본이 나왔는데 중국에 이제 한나라, 조조, 당나라 두목, 이전, 진호, 맹씨, 응? 뭐 가림, 송나라, 장애, 뭐 매오신, 왕석이도 있어. 하씨 등으로 알려지지 않은 11명 이상의 주석가들이 송대에 이제 길보전편산을 해가지고 십가주 손조병법 이외에 이를 추가하는 뭐 11가주 손자병법 평지도 수많은 판본의 그 손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96년에 중국 시안에서 발굴되어서 실제 손자병법의 내용이 알 길이 생기긴 했지만은 진위 여부를 보면은 이제 위작으로 드러나서 좋다 말았다.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긴 세월을 거쳐서 어떤 것은 첨삭이 되고 좀 변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손자병법 14편만이 남은 이유는 이제 시대가 지나서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져서 손자병법 82편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남은 것들 내용을 보면은 순서가 1. 시계, 작전, 모공, 균형, 그리고 병세, 효실, 효실,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화공, 용관 이렇게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자병법은 이제 1편부터 3편이 손자가 생각하는 전쟁이란 뭔가. 시계편에는 첫 계획이야. 계획을 뜻하는데 나라 생사가 달려있으므로 신중히 계획을 해야 된다. 작전편은 군사 병력에 대한 경제적인 내용이야. 돈이 있어야지. 군량미가 회복되고 총칼이 많아야지. 비행기가 많고 항공모함이 있고 이래야 되지.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지. 그치? 모공은 무력상은 결국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목표를 먼저 좌절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외교 수단도 동원을 해야 되지. 좀 모사꾼의 역할, 외교적으로. 내가 힘이 좋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변 상황을 여건을 나에게 좀 좋게 만들어야 돼. 이런 모공이라는 외교 수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행동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피지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4편에서 6편까지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야. 자, 균형. 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라는 주장을 하는데 특히 물량이 풍부해야 돼. 전쟁을 하려면. 그게 자, 병서편에서는 책에서 가장 추상적인 내용인데 세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 정권법으로서 이제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이 군대는 가만히 흐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이 있고 정규 게릴라전이 있는데 자, 정규전과 게릴라전 이 여러 가지를 섞어야 돼. 하이브리드 전쟁이지. 문화전쟁, 심리전쟁도 해야 되고. 지금 전쟁은 전쟁이 아니야. 화폐전쟁, 외교전쟁, 경제전쟁, 그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야. 중미 무역 분쟁도 결국에는 무기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중국 무기가 용쟁 상발하고 있지.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 친중북주의자들이나 친북주의자들은 딴소리 하지 마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17편, 7편부터 13편까지는 손자병법 다음에 하도록 하고.